안녕하세요, 봉니스입니다. 저 오늘 세 번째 영상도 아주 중요하고 깜짝 놀랄 소식 들고 왔습니다. 자, 우선 영웅님의 단독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봉니스가 타이틀에 걸어 놓은 것처럼 중요한 얘기를 아마 전달을 드릴 것 같고 수호천사님들의 힘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신나고 재밌는 내용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영웅님의 이 판타스틱 듀오 등장했던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다른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타스틱 듀오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채널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유튜버들 채널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영훈님 유튜브 채널에 2017년도에 이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뽕뉴스도 이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현재 2,700뷰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굉장히 낮은 조회수이죠. 만약 영훈님의 과거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편에 등장했던 풋풋한 모습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제목처럼 임영웅 판타스틱 듀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훈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훈님의 풋풋했던 모습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 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영상 조회수도 상승시켜주고 또 영웅님의 과거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영웅님의 공식 굿즈 응원봉이 공개되면서 팬들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쁘기도 한데 영웅님처럼 똑똑하고 야무지게 생기지 않았냐? 흑뉴스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견고하고 단단하면서도 색감은 흰색과 하늘색이 섞여 있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풋풋하게 만들어주는 컬러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응원봉과 영웅님을 비교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미지가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작 비하인드 영상에서 공개됐던 영웅님의 첫 번째 눈에 들어온 그 응원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웅님의 이 표정만큼이나 응원봉이 정말 엄청나게 빛이 발광하고 노래에 맞춰서 번쩍거리는 그런 모션까지 뽕뉴스 12월 2일날 발매되자마자 클릭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응원봉 하나가 발매되었을 뿐인데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임영웅이란 우리의 가수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굉장한지 또 한 번 증명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또 나타내는 기사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 숨은 미항 마량항에 가고 싶다. 가수 임영웅 노래 덕택에 관광객의 발길이 쏠리고 있다. 임영웅 노래비, 포토존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영웅님이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를 딱 한 번 부름으로써 관광 명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마량항 자체의 매력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신없는 세상 속에 고즈넉한 느낌을 주는 이 마량항이 이제 와서 큰 인기를 얻는 건 어찌 보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웅님의 노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건 이 마량에 계신 주민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가 벌써 몇 달 전인데 계속하여 추워지는 이 겨울에도 이 마량에 대한 관광 명소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영웅님의 노래가 주는 힘이 얼마나 굉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마량뿐만이 아니라 뽕뉴스가 많은 예를 들어드리는 전 세계적인 최고의 가수 그룹 과거 비틀즈의 예를 들면 또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수들이 등장했던 장소가 명소가 되곤 했습니다. 또 그 가수들의 노래에 나오는 장소가 명소가 되기도 했죠. 영웅 역시 그 정도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에도 보면 최근 가수 임영웅이 부른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가 알려지며 마량항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마량항 횟집과 커피숍 등에 가면 임영웅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다. 야, 동네 자체가 그냥 영웅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또 나아가 가수 임영웅이 부른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도 마량항을 널리 알리는데 한몫했다. 그 노래가 전파를 타며 마량항을 찾는 방문객 발길이 늘고 있으며 사진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이 노래는 가수 임영웅이 무명 시절 노래 강사 김현진과 의 인연을 감사하며 TV에서 불러 유명세를 탔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마량에 가고 싶다 오디오 트랙 영상이 100만 스트리밍 조회수를 넘어서며 슈퍼히어로서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웅님의 이 노래가 준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어마무시하죠. 뽕뉴스가 예전에 여수밤바다
노래 때문에 너무나 이 여수 자체가 관광 명소로 정말 오랜 기간 사랑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량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임영웅이란 가수의 흔적이 각종 카페와 식당에 널리 번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웅님의 팬덤인 영웅시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각종 관광 명소에서 영웅님에게 노래를 부탁할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주는 힘이, 나아가 노래보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다시 한번 재증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깜짝 영상 기사가 올라왔죠. 정동원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임영웅 옷게임 따라하는 형바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상이 좀 파격적이네요 라고 나와 있고, 오징어 게임을 따라하는 영웅이 형을 따라하는 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동원 군의 TV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이 뮤비 촬영 현장에서 눈물 쏟은 사연이라고 이렇게 영상이 2시간 전에 올라왔는데요. 이 안에 나온 장면 중에 이렇게 영웅님의 오징어 게임을 따라한 장면을 정동원 군이 흉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분들이 보셨던 바로 영웅님의 이 오징어 게임을 따라하던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뜬금 공개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배꼽 잡고 웃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율동 자체가 너무나 리얼하고 흉내를 잘 냈다라고 극찬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걸 또 삐약의 정동원 군이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최근 라디오스타에는 김영웅님과 이 정동원 군이 함께 등장했는데, 만약에 정동원 군 혼자 등장했다면 자신의 형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이나 많이 했을 텐데, 찐팬이신 김영웅님이 옆에 있다 보니 오히려 자신이 말할 찬스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동원 군을 바라보면 우리 히어로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깊다라는 걸 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정동원 군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뽕뉴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영웅님과 이 정동원 군은 이미 유대관계가 굉장히 오랜 시간 쌓여왔고, 또 나아가 영웅님이 누구보다도 정동원 군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영웅님이 이렇게 최근 정동원 군의 어린 시절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신곡 홍보도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주기도 했고, 또 정동원 군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은 늘 도망가 영웅님의 이 앨범 자켓 노래를 사진으로 올리며 직접 홍보를 해줬습니다. 프론맨들의 우정이 돈독하다곤 하지만 이 두 사람만큼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있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동원 군과 영웅님을 특히나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영웅님과 정동원 군 스스로도 트롯맨 탑6와 모두 우정이 돈독하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독 더 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영웅님과 정동원 군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영웅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해서 이 정동원 군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과 애정이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영웅님의 단독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풍뉴스가 우선 하나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웅님의 단독쇼 방청 신청 결과 전화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이 전화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청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3번 이상 통화가 안 될 경우 취소 처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양도도 불가능한 이 소중한 방청권이 그냥 날아가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오늘 전화 받아서 당첨됐다라고 확인되신 분 계신다면 뽕뉴스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팬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내일 전화가 올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본 발표가 내일이기 때문이다. 인원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코로나 시국이라 여러 가지 변수를 이해해야 한다. 내일 질본 발표하냐? 전화 돌린다고 하던데 KBS에 전화해보니 진짜냐? 그런데 어떻게 당첨됐다는 소식이 하나도 보이지 않냐? 근데 당첨자가 한 명도 없냐? 진짜 500명이냐? 신청을 엄청 했으면 500명 전화 다 돌려도 티가 안 났을 수도 있다.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질본 발표라는 단어인데요. 질병본부, 아마 기억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병관리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에 대해 가장 지금 발표와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병상이 미어 터지는데 정부에선 돌연 26일 방역 강화 대책 발표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틀어 중대본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 돌연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선 25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 백신 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 카페로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일상복귀를 위하여 제안을 수렴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 다음날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려 했는데 이걸 미뤘다고 합니다. 아직 논의돼야 할 사항이 많다라는 이유인데요. 자영업과 소상공인 측의 반발을 의식한 것 때문이라고 풀이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일 여러 방역 강화 방안 제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취재를 종합해본 결과 25일 일상회복위에서는 백신 패스 확대 방안 등이 제안됐다고 합니다. 식당과 카페도 포함시키자라는 게 핵심인데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식당과 카페를 뺀 나머지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장, 목욕장업에 백신 패스 도입을 의무 적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여전히 커지고 있자 이것을 좀 더 많은 시설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확산세를 줄이는 데 필요한 여러 방역 강화 방안이 제안됐다고 합니다. 식당과 카페도 백신 패스로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백신 패스 확대 방안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당시에 내놨던 비상계획에 담겨 있었던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발표라고 하는데요. 이 미접종자의 식당 이용을 아예 막지는 않지만 일행 없이 혼자서 밥을 먹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접종자가 여러 명의 상태에서 함께 식사하는 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식당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로 분류되어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신 패스 관련 방역 강화 방안으로 청소년까지 넓히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백신 패스는 18세 이하에는 예외를 뒀는데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를 적용해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10대들의 확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이렇게 낮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재 4명까지만 식당, 카페 내에 미접종자의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전체적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또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938명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가 61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찍었다고 하고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 전담 병상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를 감소시키려고 고령층에게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도 했는데 앞으로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백신을 놓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의료 대응 체계가 안정화되어야 하고 확산세를 줄여 고령층에 감염되는 이 수치 자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방역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일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역 강화 방안 발표가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25일 오늘 오후 7시 14분 갑자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일 발표하려고 했던 이 방안 대책을 미뤘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 일상회복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업계, 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방역 강화가 논의의 핵심이긴 했는데 자영업과 소상공인 위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을 강화하게 되는 순간 위드 코로나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연기를 했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참 길고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 어린 팬들 사이에서 KBS에서 당첨 발표가 전화가 돌아야 하는데 지금 전화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당첨자가 적어서도 있겠지만 이런 질병본부 대책위원회에서 오늘 방역에 대한 발표가 논의가 확정되어 내일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오늘 오후 저녁에 미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웅님의 방청수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론 영웅님의 단독 콘서트가 여전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여러모로 다시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오늘 실제로 당첨되신 분들이 소천사님들 중에 계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내용, 좀 중요한 소식 전달드려 봤습니다. 네 번째 올라올 내용도 팩트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밍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